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요, 인싸로 유명해요. 장금쌤이라고. 예, 정말 우리도 연예인처럼 살 수 있는 요즘 인플루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장금쌤으로 유명한데 저는 이 리더님 볼 때마다 매력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재치면 재치,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이 사랑스럽게까지. 요즘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짧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Y 아메이와 지난 회계년도에 삿포로를 성취하셨는데 그 스토리와 함께 말씀 스피치 해주실 분이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강금희 리더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치를 할 파운더스 플래티늄 강금희입니다. 어제 잘 주무셨죠? 저도 잘 못 잤어요. 너무 이게 새해 첫 해고 5일살이 정말 중요한 미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책임감 그리고 또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 제목이 Y 아메이와 삿포로 성취 스토리입니다. 제 첫 번째 띄운 이 사진은요. 제가 아메이를 접하고 나서 미팅에서 소개를 받아서 읽게 된 책인데요.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 내가 읽고 있는 책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5년 후가 달라진다는 거였는데요. 이 5년 제가 유치원 유아교사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꿈이 그 아동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 같이 이렇게 어린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교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진도라는 섬에 가서 돈을 벌어서 난 대학원을 갈 테야 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은 너무나 즐거웠어요. 정말 적성에 맞았어요. 애들하고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정말 재밌게 보냈는데 건강이 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척추측만증으로 3년 5개월 근무하고 나서 척추측만증으로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고 요양을 하던 차에 쉬어야 되는데 또 어린이집에 취직을 해서 아이들하고 지내는데 유치원 근무해보신 분들은 평가 인증이라는 게 뭔지 아실 거죠? 지독하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제가 그 인증을 해내면서 또다시 몸이 아프고 또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좀 체력이 안 돼서 못하겠다 하고 제가 찾은 일이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작은 공부방 모집 교사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작은 아파트에서 방 한 칸에 밥상 하나, 책상 칠판 하나, 2만 원짜리 칠판 하나로 창업을 해서 학원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또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될 만하니까 몸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어느 정도 회원이 조금 많이 있을 때여가지고 회사 사보지에 올렸던 건데 이렇게 해맑게 울고 있는데 뚱뚱하죠. 내가 입사할 때 49kg로 입사를 했는데 나올 때 정말 사업과 함께 그 몸도 성장을 해서 66kg로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 학원의 원장님이었지만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제가 썼던 신년의 위시리스트예요. 제가 계획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파워 P인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정신을 좀 가다듬고 내가 작년에 어떻게 살았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딱 연초에. 근데 그때 2019년에 제 계획을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저의 상태, 심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제가 누구누구를 만났는지가 이 계획에 다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신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앙심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쁘다 보니까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도 늦지 않게 가야 되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건강이었어요.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용을 꾸밀 수 있나요?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썼던 거 보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이랬어요. 저의 생활이. 아침 저녁으로 화장품 2개 이상 바르기. 안 발랐다는 거죠. 화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팩, 이름 뭐더라? 세안할 때 쓰는 거, 각질 제거팩. 이것도 해야겠다. 화장 지우고 자야겠다. 외출할 때 선크림 발라야겠다. 이 정도로도 좀 관리가 안 됐던. 그래서 그때 만약에 과거 5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신 분이 이제 저를 지금 보면 건강해졌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머리도 푸석푸석하고 표정도 이렇게 그렇고 이마에 미간에 주름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전 항상 좋은 말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도 이렇게 이쁘지 않고 약간 셌어요. 지금 저를 보면 사람이 도끼가 빠졌다 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좀 독했어요. 지금 착해 보이잖아요. 이런 거였고 운동도 당연히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사랑했던 일, 그래서 뭐 우수교사, 뭐 팀 회원 몇 회원 달성하여서 이거는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개발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독서 읽기, 그리고 또 공부를 더 잘 가르쳐 보고자 논술 지도사, 영어 지도사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아메이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스폰서님이 미팅 가자 하니까 저는 못 모르고 갔고 배우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런 자격증을 따진 않았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그리고 SNS를 회사에서 한 명씩 뭐 지역에 한 명씩 모아서 가르쳐주고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알려라 했는데 선생님들이 관심 없어서 저만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버킷이 가족을 위한 버킷이에요. 제 우선순위가 제일 마지막에 가족이었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 생각했고, 당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으로 아이들을 밥을 먹이면서도 나는 내일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렇게 이안을 삼고 있을 때였는데, 버킷리스트하고 하는 게 별게 없어요. 아이들과 산에 가기, 개 산책시키기, 그리고 남편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하기. 친절하게. 그리고 아이들과 성경 읽기, 그리고 동생 앞에서 형아 혼내지 않기. 제가 무지하게 혼 많이 냈거든요. 얘를. 학생들하고 다툼이 있어도 내 아이를 혼을 내고 싸움이 나도 편을 들어주질 못해서 저희 큰아이가 가슴에 한이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할 때 심호흡하기, 아이들한테 화 많이 냈죠. 그 학생들이 하는 모든 진상 같은 것들은 제가 다 수용을 하고 사랑으로 했지만 아이가 조금만 짜증을 내도 불같이 화를 냈던 그런 나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하기. 얼마나 경제관념이 없었으면 저축하기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내가 이렇다는 거를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맨날 미안하다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편지를 써요. 화내놓고 미안하다가. 그리고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고마웠던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쓰는데 고마운 사람의 가족, 공부방 아이들, 선생님들,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고등학교 친구 2명, 친구 딱 2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회 가족들, 경비 아저씨, 택배 아저씨, 우리 월급 주는 회사. 이게 저의 인맥의 전부였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모임도 없었고 그냥 눈 뜨면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학원 일만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월급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월급날 기다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죠. 근데 제가 아메이 미팅장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약간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이가 39에서 40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몸이 아픈데 몸이 건강할 때는 겁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자신 있어.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겁이 덜컥 나면서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고 앞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 창창한데 그래서 겁이 났는데 갑자기 몇 달 전에 간부 수련회에서 저랑 같은 반을 쓰셨던 선생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저한테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너 아메이 회원 가입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그때 마음이 내가 뭔가 물건을 사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분한테 예의도 없다 막 이런 말 듣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현실 점검하면서 생각난 게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그 아메이 그거가요 돈이 돼요? 딱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의 직 스폰서님인 이수정 스폰서님과 김민희 스폰서님이 오셔서 저에게 사업 설명을 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깜짝 놀랐죠. 아메이가 그런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그때 제가 이거 너무 괜찮은 일이다. 이해가 딱 됐는데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언젠가는 일이 끊긴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배워보는 거 나 오케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왔던 게 회사의 철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처럼 제품에 대한 저는 제품의 감동이 먼저가 아니었고 회사의 철학이 먼저였어요. 사람한테 좋은 거, 그다음에 자연에 해롭지 않은 거를 만든다.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품이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끝까지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정을 했었죠. 배우는 거를 결정했었죠. 그리고 그 소득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의 속성, 언젠가 끝난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저한테 온 게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게 점점 이제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저의 현실을 점검해 보니까 제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시간적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수입이 0원이 되는 걸 보고 경제적 자유도 없다는 걸 알았고요. 이게 저의 수업 계획서인데요. 수업 계획서 보면 그냥 1년 12달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1년 훅 지나가요. 그리고 책이 항상 써여 있죠. 월에 한 권씩 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이 끝내지 못하면 애들을 토요일이고 일요일로 불러서 수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시간은 월, 화, 수, 목, 금이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저 여기 책상에 앉아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고개 한 번 못 들고 수업을 하다가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물 한 번 못 마시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뭐 이벤트 해서도 아닌데 뭔 이렇게 파티를 많이 했는지. 근데 여기 파티 하는데 보면 이제 뭔가 등장하죠. 초코 브라우니. 제가 아메이 킨냄비를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샀어요. 그리고 또 애들한테 좋은 거 먹여야 된다고 뉴트리 김치찌개 면을 또 이렇게 먹고 또 칼도 쓰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 공포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소독을 하고 그러던 차에 이렇게 쉴 수 없이 살다가 제가 최고의 그 월천을 우리가 벌고 싶다. 그리고 제가 목표를 세웠는데 월천을 벌었을 때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수업 강의를 한 거죠. 선생님들한테 공부방 선생님이 되세요. 이러면서 신입교사 교육도 하면서 그리고 제 머리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때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주임 선생님들은 머리가 다 빠지나 봐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받았는데 우리 아메이에서 엘사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엘사백을 쓰고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났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발전했던 69kg까지 70kg까지 쪘던 살이 이렇게 빠졌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식단이 이렇게 먹였어요. 편의점에서 컵밥이랑 또 만두, 치킨 너겟, 뭐 스틱, 그다음에 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이다가 여기에서 뉴트리를 할 때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러면서 급 바뀌었죠. 샀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서 이렇게 먹였는데 제가 아메이 할 있는 자유도 없었고 그다음에 뭔가 또 5년 뒤에 더 나아질 거라는 5년 전과 5년 후가 다르지 않을 거라는 희망도 없었고요. 그리고 가족도 너무너무 멀어져 가고 그다음에 뭐 보상이라고 해봤자
한 달이 지나면 끝나는 것들. 뭐 여행도 뭐 깃발 여행이고요.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진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아이들한테 뭔가 제가 그러면서 아이들 맨날 공부 잘해라 막 이렇게 혼내고 그랬었는데 아이들한테 뭔가 바라지 말고 내가 아이들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리고 꿈과 목표 가지고 살고 남 배려하면서 긍정적으로 살고 건강해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인드의 변화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그 당시에 저희 애들이 키가 작고 굉장히 뚱뚱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키가 커요, 이제. 저는 계속 키가 제일 작았었는데 뉴트리라이트를 정말 지극정석으로 먹였더니 반에서 제일 크고 평균보다 11cm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키 작은 저에게 이런 날이 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안에서 도전이라는 걸 계속 하게 됐죠. 그래서 삿포로를 도전하는데 첫 해에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가기 위한 과정이어서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 도전했을 때는 가야겠고 애기도 어떻게 데려가고 싶고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면은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자꾸 보잖아요. 꿈이 없었는데 애들하고 뭐 해야겠다 이런 꿈이 없었는데 그냥 개 산책시키고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는데 여행 가는 그런 것들 보고 제가 꿈을 꾸고 듣고 이렇게 또 자꾸 도전 이거 말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꿈이 생겨서 제가 삿포로를 도전하게 됐는데 두 번째 해도 6월달 정도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만나갖고 그때는 좀 속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선생님, 나 가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스폰서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STP를 다시 해보자. 그래서 3개월 집중해서 또 파트너들이 그때 좀 다시 나와서 세 번째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변수가 있잖아요. 1월달, 2월달쯤 되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여행 프로모션 30% 더 주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도전했고 마지막 달 이제 8월 달이 됐을 때 보름 정도가 남았는데 한 1,000만 PB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마음에서 이게 포기가 됐는데 그때 저한테 가장 성취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게 스폰서님과의 상담이었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보름을 남겨놓고 저한테 금일이 너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삿포로에서 이렇게 스킬타임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일이 너가 해내야지. 금일이 너의 파트너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 두 마디였는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아이들에 대한 것보다 파트너에 대한 게 더 강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하자고 했고 이거 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내가 해내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 약간 돌아와서도 이제 상담을 하는 동안에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스폰서님 그랬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했는데 제가 와서 한참을 생각하고 그래 해보자. 그래갖고 진짜 남은 15일을 하루에 60만 PB, 뭐 100만 PB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정말 미친 듯이 달려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말이 항상 간절할 때 뭔가 된다고 하는데 그 간절한 게 이렇게 어떤 리더님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몇 번 안에 찾지 않으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와 평생 이별할 수도 있어. 내가 이 아이를 찾아서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애 같다고 발이 동동 굴려지고 저 그런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의 강력한 Y와 상담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삿포로를 성취할 수 있었고 이제 저희가 연초잖아요. 지난 1년은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시기도 하고 괜찮을 때도 있었잖아요.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잘 견뎌내셨고 또 이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밝았는데요. 실패가 아닐 수 있고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이 과정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들어보아도 좋고 불러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로 해서 마지막으로 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왜 이렇게 길지? 네, 여러분은 모두 꽃입니다. 꽃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꽃이 되면 여러분의 앞날을 만날 것 같고요. 함께 한 해 동안 또 화이팅 해보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believe